안녕하십니까. HR디스트 킴입니다. 아, 오늘은요, 여러분하고 같이 그 멘토링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많은 회사에서 멘토링에 대한 관심이 좀 커요. 뭐, 크게는 신규 입사자 이직률을 낮추기 위한 온보딩 프로그램이 있고, 그 안에 보면 이제 입문교육도 시키고, 부서 배치 후 이제 과거로 치면 이제 OJT가 이제 실시되는데, 요즘은 멘토링이라는 그 명칭을 좀 많이 쓰는 것 같아요. 물론 차이는 있는데 큰 의미로 보면은 사실은 그러니까 입사일로부터 수습이 끝나는 90일 되는 기간 동안에 입문교육을 빼고 부서 배치 후 그 기간 동안에 한 8주 내지는 10주 정도가 되겠죠. 그러니까 담당하고 있는 업무를 염두에 둬서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는 현장 직무 교육. 근데 동시에 신규 입사자니까 회사 생활에 빠른 적응을 위한, 그리고 이제 현업부서 중심으로 내가 속해 있는 팀과 사업부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직무 수행뿐만 아니라 직무 수행이 이루어지는 그 팀과 사업부의 사람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이해관계자의 관계 등 이런 부분의 전반에 대한 주제로 이제 필요한 지식과 기술, 어떤 태도, 마인드, 관점 이런 것들을 이제 집중적으로 교육시키는 게 수습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는 OJT, 현장 직무 교육. 근데 최근에는 멘토링이라는 관점으로 이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오늘은 멘토링 스킬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드릴 건데, 기본적으로는 OJT와 대척점이나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 같은 관점에서, 그러니까 크게 보면은 신규 입사자, 그 다음에 기간은 수습이 끝나는 시점까지, 그리고 목적은 직무 전문성 향상. 근데 플러스 그 함께 근무하고 있는 팀과 사업부에 대한 생활에 관련되는 알아야 되는 어떤 기본적인 상식적인 거, 행동, 지식들, 뭐 이런 정보들, 이런 걸 포함시키는 것. 그래서 이런 면에서는 굳이 멘토링, 뭐 OJT 이런 말 차이를 굳이 구별 안 해더라도 같은 관점에 보셔도 큰 무리는 없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자, 제가 강의했던 내용 주제로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중심으로. 최근에 4시간 분량의 멘토링 스킬에 대한 부분을 강의를 하고 왔는데요. 멘토링의 중요성, 그 다음에 멘토의 역할, 그 다음에 멘토링을 할 때 멘토한테 필요한 구체적인 그 능력, 어떤 스킬, 이런 관점에서 멘토링의 필수 스킬, 이렇게 좀 주제를 잡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멘토링이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는 어떤 케이스들, 이런 사례들이 좀 통해 가지고 간접적으로 어떻게 하는 건지는 알 수 있게 하는 거고요. 중요한 거는 사실은 멘토로서 멘토링을 할 때 뭐 멘토 필수 스킬에도 들어가지만은 결국은 멘토링의 본질은 멘티, 신규 입사자의 현재 수준을 혼자서 직무 수행할 수 있는 수준까지 능력과 역량을 향상시키는 거예요. 목적은. 근데 그 방법으로는 코칭인 거죠. 근데 코칭도 본질로는 대화예요. 따라서 멘토링의 필수 스킬은 대화 속에 있는 거고, 피드백 부분, 멘토 입장에서 그 하루하루 멘토링에 대한 활동이 이제 하루하루 이제 진행할 때마다 그것에 대한 학습을 하는 것에 대한 피드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코칭의 본질은 대화인데 구체적으로는 하루하루 학습한 활동에 대한 멘토링 활동에 대한 피드백을 제공하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알려준다, 가르쳐준다 이것도 있지만 피드백 부분, 하루 그 활동에 대해서 장점과 단점, 그 다음에 향후 일정에 대한 넥스텝에 대한 것을 검토해주는, 그러니까 멘티가 한 것을 듣고 그 다음에 그 내용에 있어서 잘한 거 못한 것에 대해서 확인해주고, 더 중요한 거는 다음번 학습, 오늘 배운 것뿐만 아니라 다음번 학습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뭔지를 알려주고, 그래 학습의 자극을 동기부여를 해주는 이와 같은 행위가 하루하루의 활동에 대한 피드백입니다. 이 부분이 멘토링에 있어서의 저는 핵심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하루하루 학습한 활동에 대한 피드백, 이것이 없으면 학습의 촉진 내지는 학습의 그 하루하루 단위의 학습의 완성이 저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매우 강조를 하고 있고요. 결국
멘토링을 할 때 멘토한테 필요한 능력이 뭡니까? 뭘 알아야 됩니까? 를 묻는다면 이렇게 큰 4가지의 모듈로 여러분에게 제시하고 싶어요. 자, 그런 측면에서 첫 번째, 멘토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당연히 멘토링을 할 때 타겟은 멘티란 말이에요. 근데 멘티는 신규 입사자거든요. 신규 입사자 젊은 세대란 말이에요. 그럼 젊은 세대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알고 멘토링을 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죠. 상대방의 특징을 감안을 해야 좀 더 좋은 멘토링이 되는 거고, 구체적으로 대화를 나누고 코칭을 하고 대화를 나누고 피드백을 할 때 상대방의 특징 감안을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 단계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젊은 세대의 그 특징을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표적인 건 뭐 많은 분들이 아실 거예요. 왜요? 제가요? 이걸요? 지금요? 근데 사실 이거는 누구나 어떤 직장이든 당사자들이 젊었을 때 기성세대, 선배 사원들한테 했던, 저는 똑같이 했던 질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저도 개인적으로는 이런 질문을 했던 거로 기억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 특징이자 직장생활 처음 하는 그 시점에 이와 같은 것을 보편적으로 생각하지 않는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젊은 세대 특징 중 하나는 다르지만 존중을 한다는 거, 싫지만은 존중을 한다는 거, 그리고 공과 사의 엄격한 구별, 즉 합의가 된 내용에 있어서는 준수한다는 것, 이게 요즘 젊은 세대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특징들은 나쁘다고 보진 않아요. 다만 앞서 근무하고 있는 선배 사원들, 그리고 그 리더급들 입장에 봤을 때는 당시 그들이 신규 입사자 그 초년도에 이와 같은 부분을 했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까라고 보는데 좀 달랐을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젊은 세대는 이런 부분을 중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의미 있는 거는 맨 마지막 부분인데, 서로 다른 부분에 있어서 준수할 것이 합의가 된다면 지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사는 엄격히 구별을 한다. 이 점은 저는 장점이라고 봅니다. 또 볼까요? 한국경제인연합회에서 정경련에서 이제 서베이 결과를 이제 나온 건데 물어본 겁니다. 젊은 세대들에게 취업하고 싶은 기업의 그 선발 기준, 선택 기준을 이제 물어봤는데 그 중에 노란색으로 이제 표시된 부분인데요. 기업과 개인의 발전 가능성이 높은 회사, 기업 문화가 수평적이고 소통이 잘 되는 기업, 이런 요인들이 베스트에 들어간다는 겁니다. 뭐 가장 큰 건 워라밸이에요. 그리고 당연히 금전적 보상인 거죠. 그리고 안정성. 근데 상식적으로 워라밸도 시켜줘, 돈도 많이 줘, 그 다음에 정년까지 일할 수 있어, 내 성장도 키워줘, 그 다음에 수평적 조직 문화야, 거기에 사회적 기여도도 높아. 이런 회사를 희망하는 것은 당연한 거죠. 저도 원할 것 같아요. 근데 의미 있는 건 이 중에 개인의 성장, 수평적인 조직 문화, 이 부분의 요인들이 항상 들어간다는 거예요. 대부분은 어떤 서비스를 하든 간에. 그래서 연봉이 쏘쏘해도 개인의 발전 가능성, 되게 직무 전문성 향상이겠죠. 이 부분이 만족스러우면은 회사에 선택하는데 큰 요인으로 작용된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멘토링도, 지금 오늘 주제는 멘토링이니까요. 멘토링의 본질은 어서 빨리 담당하고 있는 직무에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빨리 개발해서, 그리고 회사 생활에 대한 것을 많이 알아서 회사 생활이 빨리 안정화돼서 한 사람의 담당자로서 외부의 도움 없이 스스로 수행할 수 있고 퍼포먼스를 만드는 데 필요한 것을 집중적으로 코칭해 주는 그 시점을 우리는 멘토링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링은 본질적으로 직무 점성 향상에 있어서 회사가 제공하는 첫 번째의 아주 집중적이고 의도적인 교육 기회 제공이다. 그게 명칭을 과거에는 OJT, 최근에는 멘토링이라고 부를 뿐인 거죠. 근데 이게 마침 젊은 세대들이 회사 선택하는 요인 중에 하나로 보고 있다는 거죠.
그럼 굳이 멘토링이나 그 OJT를 안 할 이유가 없는 거죠. 하더라도 제대로 해야지 하는 거죠. 제대로. 일단 저는 그 멘토링에 대한 바라보는 관점은 반드시 해야 된다. 목적은 명확해요. 한 사람으로서 담당 직무를 혼자서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역량 개발에 초점을 둔다. 그리고 다니고 있는 부서, 사업부의 n분의 1로서 필요한 어떤 지식, 정보들, 어떤 생활의 태도들, 그리고 이해관계자의 어떤 관계들, 이런 부분을 혼자서 그것을 알고 혼자서 관계성을 유지할 수 있게끔 만드는 것, 이런 게 멘토링의 학습 목표가 되는 거고요. 길게 보면은 직무 전문성의 회사에서 제공하는 첫 번째 교육 기회다. 그러려면 이것이 제대로 달성되려면 기간이 적정 기간에 나와야 된다는 거죠. 맥스 90일. 그보다 적다면 10주나 8주 정도의 분량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서베이를 해보면 원하는 직장상사, 희망하는 직장 상사에 대한 것이 나오는데, 실무에 뛰어난 상사, 그 다음에 사람 좋다, 동기부여한다, 솔선수범, 그 다음에 피드백을 명확히 해주는 솔선수범, 그리고 실무 능력. 이거 보면은요, 공통적인 게 구성원 입장에 봤을 때 나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뭔가 도움이 되는 전문성 갖추고 있는 상사. 그런데 솔선수범도 하네. 그리고 피드백도 해주네. 피드백의 포인트는 이겁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가? 마치 차량에 실려있는 내비게이션처럼 내가 지금 잘 가고 있습니까? 잘못 가고 있으면 제대로 된 그 경로 좀 알려주세요. 좀 지도 좀 해주세요. 이런 리더들을 원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저간에 깔린 거는 나의 성장, 개인적인 성장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상사. 이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 블로그에도 여러 차례 글을 올려놨고, 뭐 유튜브에도 영상도 있습니다만은, 직무 전문성 향상은 시대의 화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든 직장인은 직장에 다니는 동안에는 평생 자신이 먹고 살아가는 데 도움되는 업, 직업, 이 부분의 전문성을 높이는 기회로 봐요. 그런 기회를 바라보는데 회사가 그런 기회에 나의 성장, 그러니까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쪽에 성장 기회를 안 준다? 그러면 삐지는 거죠. 실망하는 거죠. 그러면은 더 오래 다니고 싶은 마음이 그만큼 감소되는 거죠. 그래서 직무 전문성 향상은 개인의 관점뿐만 아니라 회사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한 겁니다. 아니, 구성원이 직무 전문성이 올라가는 건 득되는 거 아니에요? 회사 입장에서도? 그죠? 개인 입장에서 직무 전문성 높이는 거는 이건 당연한 거예요. 안 하는 게 이상한 거죠. 근데 개인 차원, 부서 차원, 회사 차원, 그러니까 이해관계자, 회사의 성장에 영향을 주는 개인, 부서, 그다음 회사 차원, 이 각 차원에서 회사에서는 어떻게 하면 직무 전문성을 높여줄 것인가? 기왕이면은 그 전 직원에 대한 공통적 관점에서, 리더는 함께 근무하는 구성원들이 부서에 주어진 목표를 달성하는 데 필요한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거고, 개인은 나의 직업의 전문가로서의 성장하는 데의 직무 전문성 향상에 초점을 둔 거죠. 어쨌거나 다양한 그 직무 전문성에 대한 관점에서의 방법은 사실은 있다. 그것들은 오늘 주제에서는 좀 벗어납니다. 그거는 별도의 그 글도 있고 영상이 있으니까 그걸 좀 참고해 주시고요. 그래서 멘토링은 신규 입사자의 연착력, 그러니까 조직에 대한 적응, 그리고 직무 전문가로서 성장하는 어떤 성장 기회 제공, 이런 관점에서 영어로 치면 이제 온보딩이 되는 거죠. 그래서 길게는 1년, 작게는 수습기간, 이 기간에 초점을 둔, 그러니까 수습기간에 초점을 둔 거는 멘토링이 되는 거고요. 입사 시점에 관심을 두는 것은 입문교육인 거고요. 그러면 멘토링이 끝나고 수습기간 끝 나머지 부분은 만 1년 될 때까지 이루어지는 부분에 대한 것도 온보딩에 들어가는 겁니다. 근데 오늘의 주제는 수습기간에 해당이 되는 멘토링. 물론 수습기간 끝난 다음에도 멘토링이란 방식으로 나머지 1년 동안 진행해도 무방해요. 근데 그것 때는 멘토링만 있는 것은 아니죠. 회사 차원에서 IDP란 제도도 있고, 그리고 부서장 입장에서 어떤 일을 통해서 일을 주면서 일을 통한 능력 개발, 성장 기회도 줄 수가 있는 거거든. 다양해요. 멘토링이 전부는 아니라는 거죠. 근데 수습기간에는 멘토링이 무게중심은 크다는 거죠.
그래서 멘토링의 초점은 전 인격적인 뭐 직원으로 성장시킨다, 뭐 홍익인가 만들다 이런 게 아니고요. 급한 거는 담당할 업무가 있어. 그 업무를 외부 타인의 도움 없이 스스로 해낼 수 있는 데 필요한 능력과 역량을 개발시키는 것. 여기에 초점을 둔 거예요. 그게 직무 전문성 향상인 거죠. 그럼 직무 전문성 향상을 그러니까 초점은 뭐냐면 현업 부서의 주도하에 진행이 되는 거예요. 즉 현업에서 멘토링이 제대로 작동되기 위해선 누군가 주도적으로 이 역할을 수행해야 돼. 그게 멘토 역할이에요. 근데 멘토가 임의적으로 멘토링 할 수가 없죠. 부서장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그러면 멘토링의 학습 목표와 학습 내용과 학습 방법은 주도적으로 멘토에 의해서 기획되고 실행되는 거예요. 근데 다뤄지는 내용은 직무 전문성이란 말이에요. 이 직무 전문성은 학습을 했다고 바로 행동과 다루지 못한 기술과 하지 못했던 행동이 바로 도출이 나타나서 꾸준하게 유지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특히 직무 전문성 관련되는 거는. 그래서 학습이 됐으면 그 학습된 것이 행동으로 뭐 어떤 장치 장비 소프트웨어를 다루고 행위를 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학습 경험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멘토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습 기간 동안에 매일같이 하루 멘토링을 하라는 거예요. 현장에서 학습 기회를 제공하라는 겁니다. 근데 멘토링의 큰 축 중에 또 하나는 신규 입사자에 조국 적응해요. 그러니까 회사 차원에 대한 거는 인문교육을 통해서 1주든 2주든 집중적으로 배웠어요. 그리고 뭐 사이트 같은데 사업장들 이렇게 방문을 해서 어떻게 일이 이루어지는가도 알았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실제 실무 담당자로서 일에 적응이 필요한 거 아닙니까? 우리 회사도 중요하지만 나의 일, 그 나의 일에 대한 적응도 필요하잖아요. 근데 나의 일은 특정한 부서, 특정한 사업부와 연관이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 관점에서 필요한 지식, 기술, 그 다음에 행동, 그 다음에 마인드 관점들을 집중적으로 알려주는 것이 필요하다. 단위 부서, 그 다음에 사업부 그 영역에 대한 게. 이거는 전 직원, 신규 입사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인문교육도 사실은 많은 비중이 들어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멘토링의 큰 축 중에 하나는 이 부분도 들어가야 된다. 직무 전문성에 대한 거 지금 누차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멘토링이 끝나고 수습이 끝난 이후에 만 1년 되는 시기에는 사실 공식적으로 회사에서 가이드를 이제 따르는 멘토링은 사실 종결해요. 그 이상은 회사가 뭐 만 1년 될 때까지 멘토링을 실시한다라고 바뀌기 전까지는 현업에서는 사실 더 이상 안 해도 무방은 해요. 불법 위반은 아니에요. 그만두는 것은.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는 해도 된다. 부서장만 구성원간 합의가 된다면 그게 리더십이죠. 언제까지? 만 1년 때까지. 그런데 회사 제도로는 모든 직원들은 개인별 능력개발 계획이라는 제도에 의해서 외부 교육을 갈 때 교육비 지원도 받거든요. 그런 제도를 또 적용받으면 돼요. 다만 멘토링 기간 동안에 해야 되는 매일 학습 과제, 학습 목표가 있고 과제가 있고 매일매일 멘토링이 이루어져요. 이거를 만 1년 될 때까지 매일같이 하는 건 사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적어도 수습기간까지는 하시라. 그게 회사의 방침. 근데 이후에도 필요하면 하시라. 단 현업부서에서 멘토링을 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지속하는 것은 어려울 거다. 근데 뭐 꾸준하게 더 언제까지 하겠다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웰컴이다. 이 멘토링은 장기적으로는요, 단위 조직, 단위 부서 내에서, 그러니까 전사의 도움을 받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본사에서 HRD 교육이나 인사의 그 주관 부서에서 능력 개발 부분에 대한 것을 기획을 할 때 특정한 부서, 특정한 직무에 초점을 둔 직무 전문성 교육을 염두에 두진 못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모든 부서의 모든 직무에 대한 직무 전문성을 다 갖춰야 되는데 그건 실질적으로 교육 주관 부서가 기획 개발 운영하는 건 어려워요. 현실적인 건 현업 부서예요. 그래서 누누이 말씀드렸지만은 직무 전문성의 주체는 현업 부서예요. 형식도 공식적인 클래스 같은 집합 교육도 있지만
워크숍 방식도 가능해요. 비형식적인 것도 가능합니다. 교육적 방법이 아닌 것도 가능해요. 가령 부서마다 정기적으로 뭐 워크숍을 가서 뭐 부서 현안 관련되는 것을 해결하고 오는 그런 뭐 활동들을 한다면, 그때 학습 목표, 직무 전문성이라는 관점의 주제를 갖고 학습을 해도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멘토링은 장기적으로는 부서 주도하에 직무 전문성 높이기 위한 어떤 교육적인 경험, 활동들을 할 때, 그걸 할 때 대부분의 직원들이 멘토 역할을 했다면, 즉 직무 전문성이 부족한 것을 키워주는 데 필요한 것을 도출하고 그것을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활동을 짜고 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상자가, 멘티가 신규 입사자가 아니라 특정한 직무를 수행하고 있는 사람들이 멘티가 되는 거고, 그 직무에 경험이 많은 재직자들, 뭐 리더든 아니면은 뭐 고참 사원들, 이들이 멘토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멘토링은 조직 학습의 하나의 또 방법으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예요. 광범위하게 쓰일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서 입장에서는 매우 필요한 거죠. 그리고 신규 입사자에만 초점을 둔다면 멘토링 기간 중에는 주제 연구란 부분도 사실은 반영하는 것이 좋아요. 주제 연구는 어떤 게 뭐냐면 학습을 촉진하기 위한 거고, 또 하나는 기왕이면은 멘토링 기간에 학습 주제, 학습을 해야 되는 과제 또는 학습 목표 중에 하나는 스스로 직무 전문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지속적으로 거기에 관련된 학습 주제도 선정하고 학습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 관점, 그런 노력을 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준다. 그래서 OJT 기간, 멘토링 기간 내에 회사의 부서에서 필요한 학습 주제, 해결 주제 중에 기왕이면 신입사원도 희망하는 그 주제를 섞어서 리더와 합의해서 하나의 주제를 정하자는 거죠. 이 주제에는 부서도 필요하고 구성원도 하고 싶은 그 주제를 정하자. 그 주제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현황 파악, 뭐 연구조사, 뭐 서베이, 또는 실사조사, 또는 뭐 인터뷰 등, 뭐 엔지니어 계열이라면 뭐 샘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을 중에서 어렵지 않은 것, OJT 기간, 멘토링 기간 내에 면수습 끝나기 전에 할 수 있는 그 난이도를 갖춘 주제를 정해서 그걸 주제 연구라는 그 과제로 풀자. 그러면 구성원 입장에서, 신규 입사자 입장에서 보면은 구조화된 그 회사 부서로부터 사업부 입장에서 필요한 것들을 배우는 것 플러스, 기왕이면 내가 요 기간 동안에 내가 알고 싶은 거, 해결하고 싶은, 배우고 싶은 학습 주제를 내가 선정하는 것, 요게 합쳐지면 그나마 학습에 대한 동기부여는 되지 않냐 이거죠. 그래서 주제 연구를 도입하자는 거예요. 그게 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주제 연구에 대해서는 멘토링 기간 중에 주 1회 정도는 주제 연구가 잘 가고 있는지를 점검을 해주고, 잘 못 가고 있으면 그것을 해결하는 역할을, 도움을 좀 주자. 그러니까 멘토링 활동의 특정한 한 주에 특정한 요일은, 특정한 그 시간만큼은 주제 연구 관련되는 것을 주제로 삼아서 멘토링을 하자는 거예요. 이게 막상 해보면요, 결과가 좋아요. 열심히들 합니다. 상상을 해보십시오. 회사에 지금 당장 일손 알바라도 있으면 하고 싶은, 해결해야 될 과제가 있어. 근데 참아 일손을 또 구할 수가 없어. 그러다 보니까 방치가 되는 게 있단 말이에요. 필요는 한데. 그래도 아주 급한 건 또 아니야. 그런 게 사실 쌓여 있어요. 하긴 해야 되는데 못하고 있는 것들. 그런 거 있으면 그거를 풀자. 누굴 통해서? 신규 입사자를 통해서. 방법은 멘토링. 근데 멘토링의 주제가 주제 연구라는 것을 조금 더 구조화된 것으로 가자. 그래서 주제 연구의 그 활용은요, 나중에 신규 입사자 같은 경우는 한 자리에, 그 면수습이 끝나는 시점에 주제 연구에 대한 발표회를 해도 되죠. 또는 그 주제 연구에 대한 그 레포트들을 책자시켜서 공유시킬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은 수고 수렴이 들어가니까 주제 연구 관련해서 뭔가 활동하는 데 촉진할 수 있는 장려금, 지원금 정도는 좀 지원해 주자. 그리고 잘한 경우는 상도 주자.
이런 걸 한다면 조금 더 촉진되지 않냐 이거죠. 물론 멘토링 기간에도 멘토한테 활동비 지원해 주는 것은 당연해요. 이제 금액이 문제가 되죠. 적어도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스타벅스에서 커피 한 잔 먹고 한 달에 한 번은 치매 갈 수 있는 그 정도 비용. OJT에서 지원하는 비용이나 멘토링의 지원 금액은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주제 연구에 대해서도 뭐 OJT 또는 멘토링에 대한 활동비가 나가니까 그것을 굳이 뭐 이중으로 나가는 게 어렵다면 그러면 우수작에 대한 시상만큼은 별도로 책정해서 적용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지금까지 이제 멘토링에 대한 멘토가 멘토링을 할 때 멘토가 알아야 되는 멘토링 스킬이라는 큰 타이틀에 있어서 첫 번째 모듈인 멘토링의 중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후에 멘토링에 대한 개념부터 해서 멘토의 역할에 대한 거는 다음번 영상을 통해서 다음번 시간에 계속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